안녕하세요. 미상항변 요양병원입니다. 오늘은 좋은 요양병원, 우리 부모님께 좋은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선택 기준이 있을 텐데요. 좋은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12가지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1등급이냐를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1등급이라고 하면 의사 1인당 케어하는 환자가 35명 이하, 간호사 1인당 케어해야 되는 환자가 4.5명 미만 이렇게 되어 있어야 1등급 의료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전문의 선생님들이 어떤 과로 구성되어 있냐 이런 것들도 따져보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요양병원도 좀 세분화되고 있는데 재활 쪽으로 좀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이라고 하면 재활 전문 선생님이 계신가, 또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이라고 하면 투석 신장내과 전문 선생님이 계신가, 또 일반적으로 이제 내과 전문 선생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것들 잘 따져 보셔야 되고, 또 양한방 협진을 하고 있을 경우에 이제 한의사 선생님을 또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인가, 그런 거에 따라 치료가 또 더 많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입소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에서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치료센터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재활치료센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이나 치료나 도수치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병원마다 이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게 잘 갖춰져 있는 곳도 있고 조금은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잘 따져보셔야 되고, 또 그거에 맞는 전문 재활치료팀과 또 재활과 전문의 선생님이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중풍 환자분들이나 뇌졸중 환자분들은 이런 재활치료센터가 잘 갖춰져 있는 요양병원을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신장센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혈액 투석을 하고 계시는,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씩 바깥으로 나가셔서 외래로 투석을 다니셔야 되는데요. 요양병원에 그 원내에 이 신장센터가 갖춰져 있으면 번거롭게 외래로 다니실 필요가 없이 원 내에서 편하게 투석 치료를 받으시면서 입원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공신장센터를 갖추고 있는 그런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환자분들 건강 관리나 투석 관리에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따져보시고, 또한 이제 이 투석 치료기가 어떤 치료기를 사용하냐도 중요한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 1위인 독일 FMC사의 투석 치료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던 투석 치료기를 좀 이어서 받으시는 게 좋고, 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치료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기, 치료기, 또 최신식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따져보시고, 또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좀 계셔서 진료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일단 요양병원은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장기간 머무르시는 곳입니다. 뭐 몇 개월에서 짧으면 한 달, 2달, 길게는 몇 년까지도 계시기 때문에 그 곳이 아주 편안한 환경이어야 되고, 특히 주변에 좀 녹지 공간이 많고 또 좀 조망이 잘 좋은 곳, 그런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빌딩 숲에 갇혀 있다든지 아니면은 좀 건물 자체가 조금 협소하다든지 이런 곳에 계시면 조금은 좀 더 답답함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건물 내에 좀 이렇게 다니실 수 있는 정원이 있는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8층 테라스 옥상 하늘공원이 두 군데가 이제 있는데요. 바깥으로 나가시기 좀 힘드신 분들이라도 원내에서라도 좀 바깥 공기를 좀 쐬면서 힐링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좀 있는 게 중요하고, 또 병실에서 보는 조망도 좀 녹지를 많이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한강이 됐든 조정 경기장이 됐든 아니면 숲이 됐든 공원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게 좀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바닥 보일러 설치인데요. 요새는 이제 요양병원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바닥 보일러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제는 정말 집 같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바닥 보일러를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보일러가 있으면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좀 내 집 같다, 집에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온기를 느끼실 수가 있고,
또 습도나 온도 같은 경우가 다 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집처럼. 이게 없고 이제 그 천정에 있는 냉난방으로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그 한기가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약하시고 또 쉽게 취해를 느끼시는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조금은 좀 뭐랄까요? 좀 쉽게 약해지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돌 바닥이 잘 되어 있는지 이것도 요새는 좀 잘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염 관리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계시고 또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감염 질환이 돌게 되면은 쉽게 감염이 걸리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분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사실 이제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좀 이동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병원에 가보시면 대부분 그냥 신발로 다니는 병원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다니는 거 그리고 좀 그 감염 관리를 잘 격리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손소독제를 잘 쓴다든지 아니면은 좀 세면대를 잘 구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체크를 병실 체크를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상 간 거리가 또 이제 중요한데요. 병상 간 거리라고 하면 베드와 베드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대부분 예전에 있던 요양병원들은 뭐 8인실, 10인실, 뭐 심하게는 몇십 인실까지 있어가지고 병상 베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선입견으로 요양병원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이제 2016년도로 이후에 오픈한 이제 요양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신법 기준으로 1.5m를 무조건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6인실까지만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병상과 병상 간의 간격이 상당히 넓고 쾌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보시면 굉장히 쾌적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그 병상 간격이 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요양병원을 좀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병실에 이제 침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오랫동안 침상 생활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뭐 그곳에서 식사도 하시고 아니면 뭐 TV를 보시기도 하고 책을 읽으시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병실에 침대가 좀 전동으로 잘 되고 있는지 어르신들이 이걸 침대를 이게 뭐 옛날 침대 같은 경우는 크랭크 같은 걸 돌려서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하실 수가 없고 또 간병사분이 그거를 매번 해주시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좀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동 침대라고 하면 그냥 스위치로 이렇게 전동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동 침대를 좀 설치해서 좀 환자가 좀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병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영양이 좀 좋아야 됩니다. 맛과 영양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중요하고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또 위생 문제죠. 식자재의 안전 문제. 그래서 식자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식자재가 이제 해썹 인증이라든지 농산물 이력 추적이 가능한 그런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 웰스토리의 식자재를 이용을 하는데요. 웰스토리는 아무래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좀 장점입니다. 특히 삼성의료원에 제공되는 동일한 식자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보시고 또 전문 영양사의 치료 식단, 식단이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양한방 협진이 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침 치료를 꾸준히 받고 침 치료나 뜸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논문으로 봐도 단순히 양방 치료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방 치료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게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실제로 질병의 치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요양병원에도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상주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한방 통합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한의학적인 치료도 같이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자주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요양병원이 위치하고 있는지 중요하죠. 어,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좀 한 15분, 20분 이내 아니면 30분 이내에 좀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의 병원은 요새는 이제 옛날처럼 아주 뭐 시골 쪽에 요양병원이 위치해서 그곳으로서만 계시면 아무래도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점점 도심으로 오고 있는 추세죠, 요양병원도.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도심 한복판에 막
건물들 사이에 있게 되면 또 삭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연과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접근하기도 편한 그런 곳이 좀 더 오랫동안 계시기에 편안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사역 주변 하남 미사 강변 신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강남권에서 15분, 20분, 뭐 아산병원에서도 한 15분 정도면 오실 수 있고 삼성병원이나 뭐 서울 성모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한 3, 40분 이내로 오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호자분들 오셨을 때 쾌적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전용 주차 공간이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조금은 이제 좀 작은 건물에 통건물을 쓰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차 공간이 협소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차장도 잘 확인을 해보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치료센터 ICU가 있는지도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요양병원의 ICU는 이제 중환자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조금 그래도 응급적인 상황에 대한 케어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EKG 모니터라든지 환자 상태를 잘 체크를 해서 24시간 좀 체크를 하면서 이 환자분들이 응급 상황에 있을 때 빠르게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대비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접한 대학병원이 좀 있어서 빠르게 좀 또 EMS를 통해서 이송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접근성 그런 것들도 좀 따져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뭐 요즘은 당연히 이제 의료인들이 설립한 병원들이 다 요양병원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사무장병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료인이 설립하지 않은 병원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인이 설립한 적법한 합법한 병원이냐 그걸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점점점 화재에 대한 기준은 강화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김포 요양병원에서 화재도 있었는데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 사실 그 스프링클러나 자동 개폐 장치 이런 안전 장치들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게 이제 신법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화재 사건 때문에 신법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엄격해져 있고 스프링클러나 자동 개폐 장치가 정말 더 완벽하게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방 점검도 꾸준히 하고 있고 소방 훈련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따져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12가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가장 좀 중요한 기준에 대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도 잘 따져보시고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